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44호 제3연 기사입니다. 광명시 코로나19 검사 받은 취약노동자 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 지원. 광명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취약노동자를 위한 긴급지원책으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하지 못한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진료비 3만원과 보상비 20만원 등 총 23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의심 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해야 한다. 지급 대상은 6월 4일 이후 신청일까지 광명시에 주소지를 둔 내국인 및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로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통보 전 자가격리 이행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광명시청 누리집 http://www.gm.c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homi1004@korea.kr 인하 등기 우편 광명시 시청로 20 일자리 창출과 으로 제출하면 된다. 6월 18일부터 방문 접수 광명시청 일자리 창출과 도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 이메일 /우편을 권장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정책팀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2-2680-2066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와 접촉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몸이 아파도 쉽게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가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소득손실보상금을 마련했다며 취약노동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본격 추진. 광명시는 광명동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가 16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전평가가 통과되지 못하여 건립에 필요한 예산 편성, 전문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통과로 인해 말끔히 해소되었다. 광명에 들어설 소방박물관은 2018년 소방청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6개 도시가 신청했으며 광명시가 접근성과 정책지원 부문에서 높게 평가받아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소방청과 공동으로 건립하는 국립소방박물관은 광명동 산 127번지 1원에 372억 원, 광명시 30억 원을 공동 투입하여 건립한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천 규모로 2024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전시실, 수장, 교육, 연구, 사무실 등으로 꾸밀 예정이다. 전시실은 대한민국의 소방 역사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방 역사, 장비, 조직, 디지털형 상관으로 조성되며 정보관은 소방산업의 육성, 소방공무원 채용정보, 소방학술자료 등을 구축하여 소방 관련 대학생, 취업준비생, 소방산업 종사자를 위한 전문기술과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10월 소방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소방박물관이 원활히 건립될 수 있도록 부지를 조성하고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약속했다. 시는 현재 광명동 산 127번지 일대 공동묘지에 대한 노지 등 지작물을 정비하고 있다.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광명시에는 사립인 충현박물관 한 곳이 있으며 수도권 내에서 문화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소방박물관이 들어서면 우리나라 소방 역사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국립소방박물관이 지나버린 과거를 단순히 보여주는 박물관이 아니라 미래의 첨단 기술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건립되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는 소방청과 전담T/F팀을 구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광명시 평생학습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광명시는 9월까지 평생학습 권역별 실무위원회 및 평생학습 관계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16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권역별 실무위원, 학습동아리 리더, 마을 코디네이터, 마을 강사 등 평생학습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개최했다. 시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이날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참석자 전원 발열 체크,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했다. 또한 500녀석 자리에 80여 명이 안전거리를 두고 앉아 진행되었다. 이날 개강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시 평생학습의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미국의 바브 모어헤드 목사 설교집에 나오는 우리 시대의 역설을 인용하면서 위대한 도시는 위대한 시민이 만들고 위대한 시민은 평생학습이 만든다 고 강조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일부 행사나 사업이 중단된 상태지만 평생학습 마을 아카데미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재난을 더욱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라고 말했다. 평생학습 마을 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은 6월부터 10월까지 기초과정 12차시, 40시간 /탐방 포함,
심화과정 5차시, 20시간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민관협치에 의해 마을 리더의 역할, 시민 참여의 가치, 학습 실천 활동 실습, 워크샵 운영 실습, 토의 토론 촉진 방법 등이다. 평생학습원 관계자는 수료자는 평생학습 사업 시 학습형 일자리에 우선 선발 배치할 계획이다며 체계적인 교육으로 마을 활동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발적 시민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갈등과 현안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무한돌봄센터, 취약계층 식료 생필품 지원 나눔 실천. 동양산업자원은 19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달라며 희망기금 500만 원을 광주시 남부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에 기탁했다. 동양산업자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희망기금을 기탁했으며 후원금은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남부센터 민간기금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통합안전망 사업에 사용, 더 많은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식료 생필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형곤 대표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탁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지영 센터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돌아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온정이 담긴 이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광주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추진. 광주시가 아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찾아간다. 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 집행이 불가능한 1인 가구 중 거동불편자,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방문 서비스를 원할 경우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담당 공무원이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를 사전에 발급받아 직접 민원인 집으로 방문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4일 취약계층 12,378가구의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온라인 118,849가구, 오프라인 22,336가구가 신청을 마쳤다. 현재 광주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률은 지급 대상 159,023가구 중 153,563가구가 지급받아 지급률 96.5%를 기록하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우리 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98억 원에 1266억 원을 공동 부담해 지원하고 있다며 찾아가는 서비스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사용기한이 오는 8월 31일로 제한되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소멸된다. 광주시 코로나19 위기 특고 및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8억 4,300만 원 지급. 광주시는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 2차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특별지원금 8억 4,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 감소 시 월 50만 원, 최대 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1,353명의 접수를 받아 서류 심사를 거쳐 1,190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1인당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특별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 진행한 한차 지원 접수에서는 314명에게 1억 5,700만 원을 지급했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광주시의회 의장 박현철 는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개의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총 8건의 시정질문을 비롯해 2019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안건 처리 결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동혜영 에서는 현자섭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이은재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임록는 박현철 의원의 광주시 갈등관리 조례안, 이미력 의원의 광주시 국기 개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황소재 의원의 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시 읍면동 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상영은 방세환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과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박현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두고 광주시의회 의원 모두 화합하고 결속하여 전반기 의회가 큰 대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후반기에는 시민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8대 전반기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1일 개회하는 제279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